예,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지난 9차 시에는 펀드 판매 절차를 복습을 잠깐 해봤고요. 참고사무 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차 시는 펀드 표준 판매 절차 첫 번째 단계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 정보 파악은 첫 번째가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때 사용하는 서류가 투자자 정보 확인서입니다.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다음 차시에 2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문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 절차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전문 투자자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 아니면 회사, 투자금융회사 이런 주로 기관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들은 보통 일반 투자자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은행에 가서 나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전문 투자자로 취급을 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일반 투자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전문 투자자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회사 같은 전문 투자자다 그러면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 투자자 정보를 굳이 파악해서 권유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를 구분을 하고요. 일반 투자자에 해당이 될 때 파악을 하고 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소중해.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투자 권유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창구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보를 왜 알려줘야 됩니까? 그냥 내가 들고 싶은 펀드에 가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 입장이라면 자신의 정보를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고객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죠. 은행원 입장에서. 그래서 이때 해야 되는 것이 나는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난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걸 확인서로 서류로 받아놔야 됩니다. 그걸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 명칭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만약에 그냥 이런 걸 받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펀드 하실까요? 가입을 그냥 시켜서 진행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나중에 이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때 나한테 정보 잘 파악해가지고 적합한 걸 안 알려줬잖아.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면 은행원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분명히 정보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싫다고 하셨고 그래서 투자 권유를 못 드렸습니다. 이걸 확인서를 사인을 받아갖고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정보를 주지 않고 권유를 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은행은, 금융기관은 나를 정보를 파악해서 적합한 펀드를 선정해줘야 되는 적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해줍니다. 은행이 책임을 더는 거죠. 그걸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드리고요. 그 안에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 책임은 다 투자자에게 있다. 이런 유의사항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이 나는 정보를 주기 싫어요. 내 정보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권유 안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받아내는 그 서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 양식인데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투자 권유 불원 또는 가로 안에 투자자 정보 미제공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난 투자 권유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나는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에 고객이 체크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본인은 투자자죠. 본인은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내 판단에 따라 투자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첫 번째 밝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은행은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이 정보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무를 은행이 지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것을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실제 양식에 그대로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고객이 서명하면 근거로 남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법적으로. 자, 밑에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름을 쓰고. 요걸 조금 다른 양식,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양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예시를 두 번째 양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아까보다 조금 그냥 글씨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 어렵지만 제목을 먼저 보시면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 거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죠. 그래서 윗부분을 보시면 내가 만약에 투자자 절차를 거부하면 정보 제공 절차를 거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첫 번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부한다. 나는 내 정보 주는 거 거부할 거야. 첫 번째 의사를 밝히고요. 밑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은행이 투자 권유를 해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임으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힙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은행이나 투자회사는 적합한 펀드를 추천해야 되는 의무를 덜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확인합니다 라는 걸 투자자가 은행에 얘기를 하는 형식의 서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서명을 하면 근거 서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고객이 딴소리를 할 때 예전에 고객이 직접 여기다 쓰고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보 주지 않고 나는 투자 권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은행이 투자 권유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고객이 서명하면 근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딴소리를 할 때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 서류로, 법적인 서류로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첫 번째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앞서 말씀드린 참고사무실스 프로그램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아쉽지만 이제 말로라도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고객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커리큘럼이라면 펀드 세일즈 안에 성향 분석 및 펀드 신규라는 커리큘럼이 미리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단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KB핀이라 그래가지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걸 실습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고객의 정보가 이제 뜹니다. 이게 고객 정보 확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습 프로그램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비게이터라는 KB국민은행만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표준 판매 프로세스라고 그랬고 내비게이터라고 화면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메뉴처럼 이렇게 탭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정보 확인부터 6단계가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은행원이 절차에 맞게 단계에 맞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실습 프로그램이 이 내비게이터를 화면상에 딱 보여주면서 계속 팝업 창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은행원 너 이 절차 확인했지? 6단계 있어. 그럼 은행원이 그걸 클릭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첫 단계 시작할 거야. 예,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은행원이 혹시 저지를지도 모르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이걸 화면상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수업으로 펀드 표준 판매 절차는 6단계야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 은행원이 사용하는 실제 화면에서
이 내비게이터라는 KB국민은행의 내비게이터라는 시스템 안에 정말 이게 6단계가 들어가 있네 확인을 하고 시스템이 계속 이거를 확인해서 혹시 법적 절차를 어기거나 빼먹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수치를 입력해보고 검색을 해본다면 훨씬 더 6단계가 내 머릿속에 오래 쉽게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사무 실습 프로그램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 차시는 펀드 표준 판매 절차 첫 단계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차시에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서 연속해서 이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해서 이 고객은 어떤 성향이구나 이렇게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